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교훈이 되도록 연구해서 후세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부분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 생각으로 모든 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유엔에서도 북한의 기습 남침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한국을 돕자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련에서 지원해준 Tu-34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해 오는 북한군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북한군은 한국이 지키는 38선 전역을 덮치면서 한국군의 저항력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병력과 장비의 절대적인 열세와 훈련 부족, 그리고 게릴라 소탕을 위해서 남한 전역의 분산 배치를 강요당했던 한국군은 초기 접전에서부터 북한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무력으로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사건을 비서로부터 전해들은 트루먼 대통령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6월 27일 현지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고 사령부의 전방지휘소를 한국에 설치하고 처치 지휘소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전세에 함께 한국군의 와해가 예견되는 가운데 메가더 장군은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결코 아니한 판단을 하기에는 심각한 정도가 허용 수준을 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 조건과 실전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전선 시찰을 찬성하지 않은 참모들의 반대 의견에도 아랑곳 없이 메가더 장군은 바탄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의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의 바탄에서 치른 혈전을 잊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가 반영된 이름을 가진 바탄호가 1950년 6월 29일 11시 15분 시 적 와해의 계획에 기총소사 환영을 받으며 수원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 최병덕 육군참모총장, 무초대사와 처치장군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위의 조그마한 학교. 막사에 들어선 메가더 장군은 군사적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치장군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약 8,000명의 한국군만이 소재가 파악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초대사와 약간의 대화를 나눈 메가더 장군은 나는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왔소. 이제 내가 가서 내 눈으로 직접 이들 병력을 보아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세대의 지프차에 나누어 탄 일행은 한강 남쪽에 지금은 사육신묘 근처 제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쏘아대는 박격포탄이 이들 주변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극적인 순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데 천부적인 차지를 보유한 메가더 장군은 서울 남쪽 한강둑에서도 예외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박격포탄에는 아랑곳 없이 70세의 노장군은 쌍안경을 들어 강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개인호 속에 들어있는 한국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 속에 있을 셈인가? 각하께서도 군인이시고 저 또한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사로부터 철수 명령이 내려지든가 아니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한 1등 중사의 대답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해들은 메가더 장군은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통역에게 그에게 말해다오. 내가 동경에 돌아가서 지원병력을 보내줄 터이니 안심하고 싸우라고. 역시 또 하나의 극적인 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병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수원까지 비행해서 오는 동안에도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6월 29일 06시 10분 시 비가 내리는 하네다 공항을 이룩한 메가더 장군은 08시 00분시경 그를 수행한 극동공군 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에게 북한에 위치한 비행장을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이 은밀히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수원 비행장에는 X분견대라고 불렸던 57mm 고사포대대의 일부 병력이 M55 기관총을 가지고 활주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6월 29일 16시 15분시경 활주로를 공격하는 4대의 적기 중 한 대를 격추시키고 20시 00분시경에는 3대의 적기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메가더 장군이 탄 전용기와 비행장 보호가 목적이었지만 한국 전쟁 발발 후 최초로 적대 행위에 들어간 미군 병력이 되었습니다. 바타노로 불리는 메가더 장군 전용기 C-54는 18시 00분시가 조금 지나서 수원을 떠났다. 수원에서 한강두까지 가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짐을 잔뜩 짊어지고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의 행렬과 적의 소나기에서 불에 타는 서울의 모습, 그리고 그래도 한강을 지키겠다고 호 속에 들어앉아 있던 지쳐버린 한국 군인들의 가상함을 목격한 메아더 장군은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이 이미 소진되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그 구상은 긴급 처방이었으나 이것이 없이는 한국의 공산화, 그리고 아시아 대륙 전체의 공산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해 공군의 개입과 지원만으로는 전세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더라도 절대적인 병력 수에 열세를 만회하고 전세를 바꾸어 남진하는 북한 공산군의 진격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은 과도하게 신장된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기동작전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구상이 태동되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펜을 들어 긴급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치안을 위해서 경무장된 한국군은 소련에서 공급해준 전차 등으로 중무장한 북한군의 남진을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항해서 반격을 감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메가더 장군은 미국 지상군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의 개입 없이 해군 공군만의 작전은 결정적일 수 없으며 6회 공군의 협동작전에 의한 전투 임무 수행 없이는 우리의 임무는 최상으로 수행되어 보았자 인명과 재산, 그리고 명예면에서 불필요하게 비싼 값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지 사령관의 긴급보고는 펜터곤의 새벽 공기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리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